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그 레슨생들한테 단 한 번도 그 케미컬을 권유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케미컬에 대해서 물어봐서 알려줬고, 그것이 권유라고 생각하면은 제 입장과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박아무개는 저희 직원이었고, 그 친구들 둘이서 어느 정도의 기간과 어느 정도의 비용이 오고 갔는지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10년 전 친구랑 같이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개인적으로 창업비용이 모자라 상황 설명 후 회원님에게 레슨비를 미리 받았습니다. 비용은 레슨비를 미리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투자한 사실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가 아직도 우울증이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얼른 쾌유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코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Q&A를 제가 한다고 했었잖아요. 궁금하신 점을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우선 많은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기에서 제가 쭉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알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운동 콘텐츠에서 운동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안 다뤘던 얘기를 많이 안 했던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이제 운동 얘기를 하면은 말로만 하면은 진짜 이게 쉽진 않거든요. 그거는 제가 또 앞으로 나왔던 질문들 중에 제가 기억해서 운동 중에 제가 한번 하도록 할 테니까 내 것 대답 안 해줬다 서운하지 마십시오. 항상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선수들한테도 제가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시즌에 너무 많이 체지방을 좀 이렇게 찌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운동 퍼포먼스도 떨어지고 나중에 그 시즌에 들어갈 때 기간이 길어지면서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져요. 비시즌 때 린하게, 그 린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13% 정도 전후로 해서 유지하시면은 충분하게 다이어트 기간도 길지 않고 컨디션도 좋게 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식단, 칼로리 이런 것도 좀 물어보셨잖아요. 요거는 너무 좀 광범위해요. 제가 딱 정해주기는 약간 숫자로 정해주기 애매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나의 근육량과 내 생활 패턴, 운동, 그 다음에 일상적인 활동량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단순히 지금 답을 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맞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시즌 같은 경우는 시합이 끝나고 한 달 만에 막 5kg, 10kg 찌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건 체지방만 많이 느는 거니까 적당하게 천천히 늘리다가 어느 정도 내가 13% 정도 되는 정도에 내가 먹는 양이 있을 거예요. 보통 그 하루에 먹는 양이. 그럼 거기에서 크게 안 늘리셔도 돼요. 그 안에서 영양 성분을 좋게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도 내가 조금 일반식으로 좀 먹을 거다. 거기에 맞는 탄수화물 줄이고, 그 다음에 지방을 늘리고 단백질을 늘리고,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몇 칼로리를 먹여야 되겠다, 몇 그램을 먹겠다 이렇게 되면은 본인한테 안 맞을 확률이 되게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실 때는 내 비슷한 정도의 운동 경력과 근육량이 있는 사람을 참고를 하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우리가 막 갑자기 올림피아 선수나 프로 선수를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3번, 4번 먹어도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 탄수화물량과 단백질량이 아주 많은 훈련량과 아주 많은 근육량이 있지 않다 보니까 3번 정도, 4번 정도 식사로 충분하게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더 중요한 거, 거기서 여러분들이 운동 전의 식사와 운동 후의 식사, 일어난 다음에 기상 식사, 이런 거를 차라리 나누는 게 더 중요해요. 언제 먹었을 때 더 효율이고 언제 뭘 먹어야 되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더 중요하니까는 그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에 영양제, 이런 것들 그런 루틴 안에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나 유지할 때나 뭐 일요일날 이렇게 더 먹고 리피드 데이를 갖고 이렇게 하시고 궁금하시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찬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기준이 필요한데, 그냥 토할 때까지 먹고 여기까지 찰 때까지 먹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 왜 먹어야 돼? 힘들게 해오잖아요. 주중에 회복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1주, 2주, 뭐 며칠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운동의 퍼포먼스가 떨어진다거나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은 느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드세요. 드시고 그 다음에 휴식도 잘하고, 그러면 이제 나는 요만큼 하루에 양을 먹었을 때 며칠 있다가 이렇게 조금 힘들어진다라는 이런 패턴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때 아예 너무 짧으면은 이 전체 칼로리를 올리면 되고, 하시다가 다이어트가 안 되는 느낌이다 라고 또 생각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럼 너무 많은 거지, 양이. 평상시 양을 줄이던, 로딩 됐을 때 양을 줄이던, 뭔가 다시 체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맞춰가는 거지, 한 번에 뭐가 걱정돼서 안 한다고 하든가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여러분들 하셔도 돼요. 또 알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찾아보고 해보고 알아보고. 튀김류나 그런 거 먹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일요일날 월요일부터 좀 빡세게 운동 들어가고 하니까. 네. 근데 저는 근데 추천은 안 해요. 본인이 해서 잘 뺀다고 하면 어차피 칼로리를 빼면은 그것도 뭐 상관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컨디션 좋게만 저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습관도 그렇게 좋은 영양소를 계속 몸에다 넣는 거를 아예 습관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고 극한까지 운동까지 해보면 그냥 식단하고 적당히 운동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다 해보면 알게 돼. 그러니까. 알게 돼. 오분할 1년 정도의 오분할 그냥 딱 들었을 때, 그냥 지금 들었을 때 별로일 것 같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잖아요. 주 5일 운동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초보자들 입장에서 언제 근육 커? 안 될 것 같은데? 그 상처를 많이 해서 5일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뭐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땐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이틀에 한 번 해도 될 것 같아요. 같은 부위를. 근데 내가 조금 그래도 감도 좀 잡아가는 것 같아. 한 3일 정도? 그러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 3일 정도 안에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초보자들은. 거기에서 기준이 내가 3일 정도 됐는데도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일 때 아프.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더 길어져도 되고, 휴식하는 게. 좋은 질문입니다. 나도 이거에서 대답을 하고 싶었어.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긴 해요. 아까 먹는 거랑 같이 힘들 때는, 내가 몸이 힘들다고 너무 지치고 컨디션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쉬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홍코치가 얘기하는 왜 힘든데? 라고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운동에 정말 열심히 하고 유산소까지 열심히 해서 근육이 너무 지쳐서 힘들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쉬는 게 맞아요.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힘든 일을 평상시 직업적으로 갖고 있어. 열심히 사는 건 되게 칭찬을 하고 싶은데, 운동만 보면 되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일을 하지 말라 이럴 수는 없지만, 운동만, 저는 이제 운동만 얘기할게요, 오늘은. 운동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게 아니고 일을 쉬는 게 낫죠. 지금 시합을 나가고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휴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일상이. 그런 걸 조절하면서 운동을 많이는 안 하더라도 그게 또 회복이 될 거예요, 똑같이 자더라도. 컨텐츠 때도 아마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3주 전에 몸을 만들어라고 해요. 그 다음에 2주 동안 회복을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시합날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 못 빼다 보니까 전주까지, 막 전날까지, 막 이틀 전까지도 막 유산소 타고 힘들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그러다가 더 시합날 펌핑도 안 되고 몸도 막 붓게 되고, 결국엔 더 안 좋은 몸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충분히 저도 그런 적도 있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꼭 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다 빼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크게 뭘 안 해도 몸이 좋고, 뭘 먹어도 크게 몸이 망가지지 않아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얘기하지 않았나? 미리미리 공부해놔라. 저도 안 했지만 저는 헬스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다쳤을 때는 운동이 약간 실수가 있으니까 다쳤을 거예요. 그게 무게중심이 안 맞던. 수정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치료를 받고 다시 운동한다, 다시 다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벨트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런 보호대를 하지 말라 아니에요. 그거를 버티면 안 돼요. 그래서 수정이 문정이 무조건 됐다, 그런 가정하에, 그 다음에는 매번 차는 것보다는 허리 벨트나 보호대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를 더 늘리기 위해서 협력의 수단으로 써주면 더 좋아요. 그러면서 협력이 되면서 보호가 돼요. 아픈 걸 보호한다는 느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세를 고치라는 거죠? 그렇죠. 먼저 그게 선행돼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프리웨이트를 겁나실 수 있지만, 프리웨이트를 내가 못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운동을 잘 못한다는 거거든요. 먼저 잘 배우고 하는 게 아마 오랫동안 다치지 않고 또 좋은 몸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보호대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고 와도
또 다쳐요.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봤어요. 팔은 상완이고 하체는 대퇴골에 이제 네. 뇌회전, 외회전. 이걸 왜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찾으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해가 되면은 이 컨텐츠를 지금 보는 컨텐츠가 훨씬 더 이해가 훨씬 더 잘 돼서 더 많은 걸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뇌회전, 외회전 이 팔과 하체에 여러 유튜버들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게 외회전, 내회전 하는 거를 선행, 그 다음에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어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내회전을 하라가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홈코치의 설명들을 한다고 하면은 근육 자체가 이렇게 전면 삼각근이 이렇게 단축이 되면 이렇게 내전을 하는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운동을 잘하게 되면 저절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걸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버리면 운동도 안 되고 다치기만 해요. 다리 하체 외전, 내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레터럴 할 때도 이게 올리다가 이렇게 외전 되는 것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일부러 막 돌리면은 더 아프거든요. 그 동작이 잘 나올 수 있게 근육을 잘 쓰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때까지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올라가면서 뭐 스크류 된다는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숄더 프레스 네. 경우에 본인이 이제 의도해서 돌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이 몸의 형태대로 이렇게 그렇게 보여지는 거. 네, 맞아요. 그렇게 동작이 나오는 거에 근육이 쓰여져서.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그거를 내가 하고 싶어서 올리다가 이렇게 손목만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요걸 척골이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진짜 잘못하는 거죠. 얘가 돌아가서 얘가 돌아가야 되는데 요거 돌리면 안 돼요. 전완근 펌핑되고 운동도 안 되고 이거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시점을 제가 잡아라.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시점을 잡아라라는 기시점을 고정하라라는 말로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론은 기시점이 고정값이에요. 이론이니까 이렇게 기시점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야. 우리가 실제로 운동할 때는 이 기시점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 이론같이. 얘가 막 이렇게 운동을 못할수록 막 다 놀아요. 근데 얘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고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실기는 이론대로 바로 되지 않는다. 팩트로 딱 바로바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이즈 키울 때는 프레스가 좋습니다. 둘 다 잘 됐다는 가정하에. 근데 레이지도 분명 근육이 커요. 근데 레이지를 무겁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이즈는 프레스를 키우시는 게 좋고 그러다 보면 이제 범위가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무겁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끝에 점들에서 기시점이든 정지점이든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레터럴 레이지로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드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프레스는 키우는 거고 레이즈는 깎는 거라고 봅니다. 약간 그 편하게 이해할 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가슴 같은 경우도 플라이로 무조건 키우는 게 아니고 가슴 안쪽을 더 할 수 있는 그 조건의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무겁게는 못하지만 잘했을 때는 이 가슴 안쪽이 또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레스는 무조건 어느 부위건 무겁게 들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돼요. 내가 근 발달을 원한다고 하면은 일단 우선 전면 광배라는 거는 아마 용어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 광배근이 이제 앞에서 보여서 저도 이제 전면 광배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진 않고 대신 이제 이 광배가 여기 상완에서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늑골 쪽으로 떨어지는 이 부분에서 보이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팔이 옆에서 보면은 뒤로 넘어가면은 별로 안 들어가요. 당길 때 우리가 풀어보던 아니면은 뭐 로우가 됐던 이렇게 여기서 끝나야 돼요. 여기서 끝나든가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되지 이게 넘어가면은 백쪽 등이 많이 됩니다. 전면 광배를 할 때는 너무 이렇게 허리 아치를 체스트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자나 살짝 말려도 돼요. 그게 아마 고정이 더 잘 돼서 운동이 더 앞에서 보이는 광배근이 많이 될 거예요. 세미나? 잠깐 좀 쉬려고 합니다. 세미나에서 했을 때 좀 어떤 게 다른가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은 운동 안 되는 사람들은 유튜브 100시간 보는 것보다 세미나 한 번 와서 들으면 훨씬 운동이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세미나를 한 10번, 20번 듣는 것보다 1대1을 레슨을 받으면 그게 또 한 방에 또 해결이 돼요. 이거는
그냥 계속 소통이 되면서 양방향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케이블이 아니고 머신하고 프리에이트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프리에이트를 선호를 해요. 그래야 전체 칼로리 소모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안정근, 그 다음에 코어 근육, 모든 게 다 발달이 될 수 있어서 저는 프리에이트를 많이 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 넓게 쓰는 범위 자체도 다 부하가 걸려서 운동이 잘 될 거예요. 네. 신경 쓰셔야죠. 등 하부가 광배근의 기시점이니까 기시점을 잡아야죠. 하부를 신경 안 쓴다? 그럼 운동 안 하겠다는 건데, 근력 발달을 안 하겠다는 건데, 가슴 운동할 때 그냥 이러고 한다는 건데. 그래서 하부를 발달을 시킨다는 기준보다 광배근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본, 너무 기본이에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광배 하부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냥 광배 운동 자체를 해야 되는 그렇죠. 광배를 하는 거죠. 네. 운동을 잘하다 보면 하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승모나 위쪽 대형근, 이쪽은 이제 윗등인 거고.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전근 운동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스쿼트나 레그프레스나 모든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내전근도 무조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은 고관절 컨트롤이나 아니면 이 대퇴골의 컨트롤이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웜업을 왜 할까요? 웜업을. 오늘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부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웜업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스트레칭을 하게 되고 이 심박동을 띄워서 혈류를 돌려서 근육에 열을 좀 가해주는, 제가 운동할 부위와 그 다음에 무게에서 주둔근까지 오는 이 협력근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실제로 제가 손으로 좀 많이 만져줘요. 아니면 이렇게 마사지건 같은 걸로 해서 거기를 계속 건드려서 거기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풀어주면 근육이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돼서 실제로 우리가 무게를 들었을 때 다치지 않을 확률도 있고 가동 범위도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혈류가 모으다 보니까는 더 운동의 집중도도 좋아질 수 있고 다치지도 않고 운동의 효과도 좋아요.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이어서 얘기를 하면, 질문에 교정을 한 후에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냐, 운동을 할 때 이게 아프거나 눈에 보일 정도로 너무 심하게 틀어져 있거나 하면은 교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대신 운동이 병행이 돼야죠. 교정만 한다고 당연히 근육이 크는 것도 아니고 운동은 무조건 병행이 돼야 됩니다. 바른 자세로 운동을 또 하게 되면은 그대로 근육이 형성이 되면서 교정이 훨씬 더 빠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병행을 꼭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예민하게 남이 봤을 때는 막 틀어져 보이지 않는데 본인 느낌에 그냥 좀 약간 틀린 것 같아서 막 그걸 교정하고 싶다, 이 정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동안 한 손잡이, 한 발잡이로 이렇게 살았고 우리가 일상을 계속 바른 자세로 있지 않는데 그것까지 막 디테일하게 맞추게 했다, 저는 욕심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힙 힌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도 고관절의 움직임을 등 운동할 때 많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등 운동할 때 고관절이 잘 안 쓰여진다 그러면은 시티프 데드리프트를 먼저 선행적으로 이해를 하고 연습을 하신 다음에 등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실제로 등 운동은 정말 고관절의 움직임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시티프 데드가 됐어 그러면은 이렇게 팔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고관절로만 움직이는, 뒷다리나 엉덩이가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제가 시켰던 영상들이 있어요. 그렇게 먼저 거기서 그게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이게 거기서 안 된다, 허리가 막 말린다 그러면은 아무리 또 운동을 팔로 당겨도 운동 안 될 확률이 높거든요. 시티프 데드리프트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시티드로우나 레플다운이나 거기서 앉은 다음에 팔 당기기 전에 거기서 고관절의 움직임을 한번 하신 다음에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안 될 때는. 그리고 이제 그게 수월하게 된다, 그 다음부터 뭐 팔을 그냥 과감하게 당기셔도 돼요. 간장 소장님이 궁금하신 게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네. 자세를 잘 잡으면 자극이 잘 오게 됩니다. 아까 우선순위가 자세를 세팅하는 그게 되면은 자극은 거의 쫓아올 거예요. 근육통, 우리가 젖산이잖아요. 피로물질, 이제 피곤해서 얘가 피로한 거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우리가 안 하다가 운동을 하면 무조건 오죠. 우리가 이삿짐이나 뭐 축구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안 하다 하면은 근육통이 많이 오잖아요. 그게 그냥 피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 강도 있는 훈련을 한다 그러면 매일 근육통이 오지는 않아요. 근데 근육통이 안 왔다, 운동이 안 됐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준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운동 중에 펌핑과
그 다음에 운동 중에 막 이렇게 아픔이 있잖아요. 근육이 이렇게 찢어질 것 같은 아픔. 그런 게 더 기준이 되면 되지. 알이 안 배겼다? 근육통이 없다? 이래서 운동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구독자분들 Q&A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도 오랜만인가? 처음인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좋았고 제가 나중에도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운동이 아닌 것들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운동 실기하는 거는 우리가 글을 보고 외우고 그 하는 것보다는 막 많이 드는 거 실기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홈코치는 여러분들이 부상 없이 또 운동을 잘할 수 있게 좋은 정보를 앞으로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코치 앞으로도 계속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